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라는 내부 보고서가 보도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여론지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최근 여론지형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여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네. 총선 전망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는데, 서울에서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 네. 경합 우세 지역을 합쳐도 9곳, 서울 49곳 중에 네. 9곳 정도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민심이 이렇게 악화된 건가요? 어제 갤럽 여론조사 보고서도 나왔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조선일보가 왜 보도를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언론계에서 맹활약을 또 해오셨던 우리 고 박사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왜 보수신문이 그러면 국민의힘 망해라, 이래서 이 기사를 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 분명히 정신 차려, 지금 사태가 만만치가 않아, 이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걸 뭐 모를 리는 없으실 테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년 총선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내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 아니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서울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조선일보 보고서, 조선일보의 국민의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전달해준 메시지가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봐야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브랜드보다 더 나으리라고, 더 경쟁력이, 파괴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지난 10월 초에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 국민의힘 끝났다가 아니라 변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변하는 모습에 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원회 지금 거의 뭐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은 특별하게 안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쟁력이 뿜뿜 올라가도 모자라갈 판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선일보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보수신문이 바라봤을 때 이게 물론 국민의힘에서 자체 조사된 결과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도권 어떻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걱정이 컸으면 그게 조선일보에 전달이 됐겠죠. 뭐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수포당이라는 지금 말까지도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 수능 포기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포기 정당입니다. 수포당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랄까, 민심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있는 겁니까? 총선 구도를 물어보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이제 갤럽에서 지난 5일부터 7일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35%예요. 그런데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1%입니다. 16%나 차이가. 16%나 차이가 나요. 예. 이런 차이가 조사 시작한 이래로 올해 들어서니까 제일 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예. 최대 격차네요. 불과 직전 조사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배드 크로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골든 크로스가 돼도 지금 시원찮을 시원찮을 판이에요. 김장김치를 담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깍두기도 못 담그고 석박지도 못 담그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럼 뭐냐면 무슨 일이 지난 한 달 동안 있었길래 싸움판밖에 안 했잖아요. 혁신위에 뭐 인요한,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서로 한다 못한다 해라 못한다 해라 못한다 이러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 무당층이 돌아선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쪽 한 30%는 고정이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찍는데 이제 중도층 맞습니다. 30% 안팎의 이 중도층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중도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차이가 민주당이 17.5%를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총선구도 16% 차이예요. 똑같네요.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안 차려 조선일보에서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방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나 무당층이나 수포당이 안 되려면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나 끌어들여 와야 되는데 지금 이뉴한 위원장이 한숨만 쉬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혁신위원들이 다 한숨을 쉽니다. 아니 한숨이 가득한 정당이 어떻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조사 결과 총선 구도를 물어보는 조사 결과를 보면 PK 지역도 안 좋아요. PK 지역도 어느 정도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은 좀 이걸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파장은 좀 극복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뭔가 제대로 국정 운영이 잘 되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이길 만한 그런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부산도 한숨을 쉬는 겁니다. 아이고 떡볶이 먹자, 순대 먹자, 튀김 먹자, 떡튀순이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돼지국밥 먹으면 문제 해결되나 이런 상황이에요. 예. 갤럽 조사 보면 중도층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는 60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는 26, 34%. 그렇죠. 하프 게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무당층도 민주당 지지는 47, 국민의힘 지지는 21. 여기도 하프 게임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26%, 중도층은 34%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그렇죠.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너무나 지금 어렵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또 하나는 아까 갤럽의 조사에서도 정부 예. 견제론과 이른바 정부 지원론이 51대 35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7일 날 발표된 매트릭스 여론조사에서 예. 보면은 50대 37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도 2일에서 3일 예. 33.9대 47.3 어떻게 다 엇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2020년 4월에 있었던 그 조사를 보면은 예.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집권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지원이 49고 정부 견제가 37이었는데 정부 지원 민주당 지지가 49나 됐는데 그때 180석을 얻었고 전체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론 국민의힘 지지층 아닙니까? 37%인데 103석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오죽했으면 조선일보라는 신문사가 특정 정당의 자체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보도한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이 내년에 벌어질지도 모른다. 방금 전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변화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두둔하고 김기현 대표를 뭐 이제 이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지자들에게 중도층에게 무당층에게 또 수도권의 MZ세대에게 읽히느냐. 고 박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2004년이 당시 한나라당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선거 아니었습니까? 왜? 네. 지금 탄핵 역풍이 불죠. 차떼기 당까지 나왔습니다. 총선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선택한 게 뭐 천막 당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PK 지역에 막 불출마 선언이 앞다투어서 네. 다 합하면 나중에 17명, 18명 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좀 애쓴다 아이가 노력한다 아이가 이러면서 선방이 됐어요. 예. 그때 완전히 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누적된 피로감 또 국정 운영의 난맥상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도 당에서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민심은 천심은 민심입니다. 하나의 조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사가 거의 똑같이 나오고
데드크로스가 돼버렸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이렇게 된 것은 기대했는데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만 수도권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이 거의 엇비슷한 겁니까? 최근에 조원 CNI라는 데서도 2일부터 4일까지 총선 조사를 유권자 이런 선호조사랄까요? 유권자 선택 조사를 했던데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 내년 총선에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을 선택해서 네. 투표하겠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37.6, 민주당 46.4%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봐도 역시 중요한 건 수도권입니다. 근데 이번엔 충청권 먼저 말씀드릴게요. 충청권에 지금 39.2 대 45.4예요. 민주당이 45.4입니까? 우리 고 박사님께서 충청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대전의 국회의원 대부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충청권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남, 호남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수도권만큼 중요한 게 충청권을 얼마나 가져오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은 지금 경기도는 더 벌어졌어요. 35.2 대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 49.4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울은 그래도 그나마 좀 비슷합니다. 39.1 국민의힘, 민주당은 44.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충청을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예. 충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대통령 부산 가고요. 그리고 대구 가고요. 대전은 헛바지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대체로 충청에서 그 충청이 애국충, 나라충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대체로 집권 여당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뭐지? 충청은 지역도 아니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충청에서 굉장히 호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K에서는 51.3 대 국민의힘, 30.9 국민의힘이 꽤 앞서 있고 부산도. 그런데 PK 여기는 41.9 대 41.1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엑스포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없다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산을 어떻게든 잘 추스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시장만 가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깡통시장 가서 떡볶이 먹으면 총선 이기나, 튀김 먹으면 총선 이기나, 순대 먹으면 총선 이기나, 떡튀순 국밥 먹으면 따로 돼지국밥 먹으면 총선 이기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또 대통령 내려갔을 때 환호도 받고 좋습니다. 네. 기업인들 가서 좀 달래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부산 민심을 어떻게 하면은 안심시킬 수 있냐. 이 전략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좀 정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단순히 발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여차저차 해서 부산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부산만 가지고 안 되겠죠. 울산, 경남까지 엮어가지고. 울경을.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TK 이쪽만 조금 우세한 편이고 PK도 아주 박빙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10 내지 20%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 이분이 어떻게 됐든 사람들은 혐오를 많이 합니다만은 선거의 달인인 것만은 더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세종시당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70석만 먹어도 121석 아닙니까? 예. 154석이 되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 구도를 보면은 여론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감안할 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총선과 같이 180석까지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물론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들었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처럼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과반 이상은 뭐 당연한 거고 예. 180석까지도 가능하고 또 그전에는 200석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고 또 이것 자체가 예측이 맞느냐. 실제로 그 이전에 20년 집권론 이야기했다가 정권 교체되면서 낭패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죠. 고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민주당 뿜뿜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새겨들었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해찬이 엉터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의힘이 혁신하지 않으면 자칫 그런 꼴을 당할 수 있겠다. 4년여 전에 2020년 총선처럼 될 수 있겠다.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조사회사가 바로 이런 통계를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조사회사에서 가장 많은 전공자가 뭔지 압니까? 가장 많은 전공자가 사회학입니다. 네. 우리 고박사님 알겠지만 네. 이해찬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운동권이라서 공부를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입니다. 아, 그렇죠.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사회학과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라는 사람의 그 정치머리는 우리가 완전 무시 못합니다.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 시절에도 예. 양정철이를 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 시키고 그 밑에 완전히 그 여론조사 전문가를 딱 데려다 놓고 1년 동안 맞습니다. 전국을 다 분석해갖고 그게 마침형 저격수들을 내보내서 그렇게 뒤집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20년 집권론 안 맞았다. 이제는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총명함이 사라졌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기는 거예요? 이럴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좀 근거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긴 해요. 어디 근거에서 이러쿵 저러쿵 요러쿵 해서 이기고 충청권이 어쩌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면 솔깃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 세종시에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었던 그 세종시의 민주당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힘내. 나 이해찬이 믿어. 200석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일종의 밴드웨거닝을 시도하는 겁니다. 밴드웨거닝. 이른바 우리가 편성하는 거죠. 봐라. 지금 뭐 대통령 여론도 국정수행 평가도 안 좋고 국민의힘 봐라. 이 혁신위원회도 제대로 안 굴러. 솔깃하죠. 이렇게 들리는 게. 하지만 민주당도 여기에 완전히 중독돼 가지고 그래 우리 이겨 끝났네 이러면 뭐 큰일 날 일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고영시 TV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니까 이 메시지는 국민의힘이 야 이해찬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저토록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국민의힘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구나. 그걸 새겨 듣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떻게든 이해찬 이야기를 들어서 그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서 파격적인 쇄신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 이 뉴스토마토에서도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이 어디서 될 거냐, 어느 당이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 맞습니다. 네. 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34.9%고 민주당은 52.9%입니다. 예. 물론 이 미디어 토마토가 대체적으로 좀 민주당이 호의적으로 나오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작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호의적으로 나오는 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힘에는 위기가 되는 것이죠. 예. 거기다가 지금 국회에서는 쌍특검 이걸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는 20일,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 쌍특검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김건희 특검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잠재된 이 현안입니다마는 보수 언론까지도 비판적인 칼럼을 쓴 그렇죠. 김건희 명품백 논란 이것도 지금 뉴스토마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뇌물 성격의 부적절한 처신다가 53.2%. 망신주기 공작이다. 이게 몰래 취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정 취재를. 함정 취재죠. 그게 27.1%. 예. 하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악재들이 쌓여진 상황에서 우리 배종찬 대표님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넉넉히 있다가 총선에 그냥 이대로
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반장 카드. 뒤집기를 시도할 것은 뻔하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어떤 카드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이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은 여하튼 뭐든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정책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인사도 있고 등을 통해서 아직까지 인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뭔가 조금 더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 예. 이걸 분명히 시도할 겁니다. 그러겠죠. 또 하나는 총선에 나가는 인물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카드가 남아 있지 원포인트, 않습니까? 개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래도 위기 국면마다 한수가 또 결정적인 카드가 나오곤 했던 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었고 또 한수였고 그걸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급기야 마지막 국면에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뉴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해요. 오찬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것도 저는 거기서 변화를 좀 주문을 했다는 거 주문이 보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은 뭔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당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흠집내고 또 특검을 통해서 이걸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려고 끊임없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달려들고 조금만 허점만 보이면 달려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총선이. 그렇게 되면은 눈앞이에요. 네. 과연 현재와 같은 김기현 체제가 유지가 되고 또 지도부도 영남권 기득권 세력들이 꽉 차여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머리로 총선 전략을 세우고 갖고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매트릭스에서 조사 결과도 보더라도 중진 다선 의원의 험지 출마 동의가 51%고 동의하는 데가 31%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총선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권이 내놓을 수 있는 총선을 뒤집기 카드 이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입니다. 근데 변화는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또는 뭔가 솔깃한 것을 꺼내놓는 것도 뭐 정책이 됐든 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 여론은 뭐냐면 좀 내려놔라 뭐하냐. 가진 걸 내려놔라.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왜 지금 상태에 불과 이제는 선거를 한 3개월 조금 더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자꾸 흔들리고 위태로우냐면은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네. 왜? 파격이 없다 보니까. 지금 32%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갤럽에서도 오히려 뭐 30대 중반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부터 파격이 있어야 돼요. 파격이 있어야 이 지지율 갇혀있는 천장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영남이 꽉 움켜쥐고 안 변하고 있으니까 수도권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수도권에 뭔가 영향을 줘야 수도권 지지율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지율은 성동격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남이 변해야 이제 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영남 변해? 변할 거야? 그러면 이제 수도권 민심이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결국은 부산지금 민심도 심상치가 않다. 그 다음에 수도권도 심상치가 않다. 충청권도 그렇다. 그런데 고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역대 선거를 보면은 정말 10표 차이, 3표 차이 아슬아슬하게 결정나는 선거구가 한두 군데입니까? 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경합지역의 이 민심을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지지층들이 아니에요. 중도층입니다. 이른바 스윙보트입니다. 예. 부동층인데 중도층, 무당층, 2030 MZ세대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파격적인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위험 요인이냐면 이준석도 신당 위험 요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젊은 세대들 더 20대 30대 여성들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반발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건가.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런 카드가 있냐 내려놔야 됩니다. 일단 그게 아이고 시간이 너무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당장 내놓을 단계가 아니면 적어도 저는 크리스마스 이전 아니면 크리스마스 직후라도 내려놓겠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정말 진정성 마음으로 압니다. 국민들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국민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내려놓겠습니다. 집권 여당 확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입니다. 유권자들도. 그걸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뇨한 혁신이가 바로 내려놓으라. 그게 희생 혁신 아닙니까? 네. 그걸 지금 거부해버린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 많은데 뭐 벌써부터 우리보다 내려놓으라고 하냐. 차차 야당의 패를 봐가면서 내려놓겠다는데 선제적으로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지금 실명을 내놓고 빨리 결단을 하세요 하고 그렇죠. 퇴근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응답을 빨리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크리스마스 전에 응답을 해야만이 그럼요. 여론 지형이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